제가 이 일로 천벌을 받는다 해도 군말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는 것도 추후에 제 사연이 뉴스에 나오거나 다른 식구들의 일방적인 음해 공작에 대비해서 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상황 자체는 누가 봐도 제가 천륜을 저버린 나쁜 며느리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안 상황을 조금만 자세히 듣게 되신다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결혼한 지 11년 차, 초등학교 아들을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여유 있다고는 도저히 말을 못하겠고 맞벌이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위로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첫째 누나와 둘째 형이 있는데 두 사람은 연년생이고 제 남편이랑 8살, 7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 친하게 지내진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은근히 첫째, 둘째와 저희 남편을 차별하셨는데 저는 결혼하고 한참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댁은 시골의 마당에 있는 평범한 집이었어요. 예전에는 농사도 좀 지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시집 왔을 때는 그냥 식구들 먹을 텃밭 정도만 가꾸시면서 편하게 전원생활 즐기는 것처럼 사시더라고요. 집이 그렇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없었기 때문에 결혼할 때 저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너무 뜻밖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도 열심히 일했고 저도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 전세 구하고 혼수 맞추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댁에 재산이 좀 있다는 사실은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서 천명절 때 알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예전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그 주변 구역이 대기업 연수원으로 개발이 되고 토지 보상을 꽤 많이 받으셨다 하더군요. 그 돈으로 작은 건물도 구입하고 목 좋은 곳에 1층 상가짜리도 하나 갖고 계시고 이것저것 재산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정말 전혀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자기 돈도 아닌데 얘기해봤자 뭐하냐고 그냥 없는 돈이다 생각하랍니다. 아니, 당신은 자식 아니야? 언젠가 당신한테도 다 물려주실 텐데.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자기 형 누나들이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기대 안 한다네요. 보통 집안에서는 나이 차이 나는 막둥이가 태어나면 막내를 더 좋아하지 않나요? 저희 시부모님은 첫째 신우 시집 갈 때 지참금 하라며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내어주셨고 둘째 아주버님 장가 갈 때는 경기도에 아파트를 한 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결혼할 때만 알아서 하라며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미리 알았으면 한번 따져보기라도 했을 텐데 이미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 상황이라 뒤늦게 뭐라 하기도 애매했습니다. 대신 저도 소심한 반항으로 명절 빼고는 시댁 행사에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어요. 뭔가 해주는 게 있어야 저도 잘해드릴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예 없는 집안이라면 기대도 안 했을 텐데 다른 형제들 다 해주시면서 제 남편만 차별하시는 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유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교통정리를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도 저는 혹시나 하는 기대는 있었지만 대놓고 겉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는데 아버님 발인 끝나고 마지막 날 첫째 신우와 둘째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을 따로 불러서 모든 재산은 어머님 앞으로 해드릴 거고 아직 어머니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자식들이 재산을 탐내는 건 모양새가 안 좋다는 말을 하더군요. 남편도 그 말에 동의했고 저도 뭐 나쁜 상황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형 누나들이 다 갖겠다는 소리도 아니고 어머님에게 일단 모든 재산을 맡겨놓는다는 것이 그때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합의했다고 생각했고 당분간 재산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질 일이 없을 거라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지난 뒤 남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서 최근 들어 자꾸 저희들한테 용돈을 달라 하시고 돈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답니다. 월세 들어오는 건물이랑 상가도 있는데 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으셨대요. 그냥 당장 쓸 돈이 없어서 밥도 못 먹게 생겼으니까 10만 원만 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따로 확인을 해보니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어야 할 3층짜리 건물은 둘째 아주버님네 부부 명의로 되어 있었고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는 1층 상가짜리는 첫째 신우의 명의로 바뀌어 있었죠. 저희 두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 밖에 자잘한 재산들 중에 돈 될 만한 건 전부 첫째, 둘째 앞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황당해서 어머님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주고 싶어서 줬다는 말씀만 하시더래요. 어차피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니 형제들 중에 누굴 주던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해버리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큰 덩어리들은 자기들이 가져가더라도 저희도 엄연히 아버님 어머님 자식인데 비슷하게 받아갈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도 그렇고 어떻게 다른 형제들도 저희 집만 쏙 빼놓고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건지 너무 화가 나서 머리끝까지 열이 올랐습니다. 남편에게 그 이야기 전에 듣고 너무 열이 받아서 당장 가서 당신 몫을 찾아오라 했는데 이번만큼은 남편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면서 형 누나들에게 전화로 따졌습니다. 저도 전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변명에 변명을 거듭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네 몫을 생각 안 한 건 아니고 지금 엄마 살고 있는 그 집이랑 주변에 텃밭 같은 땅을 너한테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엄마가 멀쩡히 살아계시니까 서류 정리를 지금 하긴 좀 그렇고 나중에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기다려. 자기들은 당장 월세 빵빵하게 나오는 건물이나 상가를 가져갔으면서 저희들한테는 시골에 다 무너져가는 낡은 집이랑 감자 고구마나 길러 먹을 수 있는 텃밭을 주려 했다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듣고도 화가 풀리진 않았지만 남편은 일단 알겠다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형제들끼리 싸우고 싶지도 않고 이미 서류 작업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법적으로 고소를 하던지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머님마저 형과 누나들 편이니까 솔직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주고 싶은 자식 주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적어도 어머님이 시골에 혼자 살고 계신데 용돈이나 생활비라도 매달 넉넉하게 보내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 어머님이 저희한테 용돈 달라는 소리라도 안 했으면 모를까 별로 바뀐 게 없었습니다. 제가 알게 되면 분명 속 터지고 화를 낼 게 뻔하니까 남편은 자기 용돈에서 10만 원, 20만 원씩 어머님에게 보내드리기 시작했어요. 첫째 신우 둘째 아주버님이 어머님에게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는 어머님께서 입을 꾹 닫고 계시니까 남편도 저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2년 정도 그런 생활을 계속하시다가 어머님 연세도 진작에 80이 넘었고 이젠 혼자 식사 해결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데 누군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형제들 사이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장남인 아주버님이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상의할 필요가 있어?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둘째 아주버님은 무조건 자기 집에선 모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양해를 해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첫째 신우에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집? 우리 집은 안 돼. 둘째도 아직 고등학생이라 한참 예민할 때고, 그리고 아들 놔두고 왜 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하면서 자기는 전혀 어머님 모실 생각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죠. 결국 첫째 신우는 제외하고 둘째 아주버님과 저희가 실랑이를 하다가 절대 자기 집에서는 어머님 모시고 살 수 없다는 말에 그냥 없던 일로 해버렸어요. 저희가 같이 살고 싶지도 않고 뭐라도 받았으면 모를까 호구처럼 형제들 대신 모시고 살 생각은 더욱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놔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혼자 시골집에서 지내시던 중에 갑자기 넘어지셔서 골반뼈에 금이 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씻고 나오다가 미끄러지셨다는데 혼자 살고 계시니 일어날 수도 없고 걸어서 전화기까지 가기도 힘들어서 119 신고도 못하고 몇 시간째 주저앉아 있는 걸 옆집 사람이 알아차리고 대신 신고를 해줬더라고요. 그때 또다시 남편과 아주버님이 어머님 혼자 두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다가 결국엔 저희 보고 당분간이라도 모시고 살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엄마 집이랑 땅은 너네한테 주실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좀 모시고 살아봐. 저는 처음엔 그깟 재산 필요 없고 안 줘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싫다고 했어요. 남편도 자기 집안 식구들 때문에 제 얼굴 볼 면목이 없다면서 모시고 살자는 이야기는 차마 못하더라고요.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어머님의 퇴원 날짜는 다가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결국 임시로 저희 집에 모시기로 했어요. 시골 어머님 댁에서는 병원까지 거리도 너무 멀어서 통원 치료 다니기도 힘들고 아직 몸도 성치 않으신데 혼자 지내시다가 또다시 다칠 수도 있잖아요. 둘째 아주버님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니 보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어머님 퇴원하시는 대로 그냥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라고 했죠.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시골 집명이 너희들 앞으로 주라고 할게. 돈 때문에 모시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자기들은 10억 넘는 건물과 7, 8억 하는 상가까지 가져가 놓고 저희 몫으로 남겨놓은 재산은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이 전부였으니까요. 어머님 댁 주변의 땅이라고 해봐야 500평도 안 되는 텃밭 수준이었고 어머님이 사시는 집은 지은 지 25년 넘어서 건물값은 하나도 없고 땅값이라고 해봐야 2억도 안 되는 그야말로 시골집이었거든요. 아무리 제 남편이 셋째고 집안의 막내라지만 정말 형 누나들이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어머님과 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 처음엔 병원 치료 받으실 때까지만 지내게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어쩌다 보니 그게 반년이 넘어서 얼마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한테 미안하다, 면목이 없다고 하시던 어머님이라서 저도 지난 악감정은 잊고 계실 때까지만이라도 잘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맞벌이를 하고 있고 회사를 다니다 보니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일정하진 않아요. 한두 시간 늦게 퇴근하는 날도 있고 가끔은 회식을 하거나 타 지역 외근을 나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어머님께서 제 퇴근 시간을 계속 체크하고 있었는지 어느 날 야근 마치고 저녁 9시에 집에 들어오는 저를 보면서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너는 살림도 안 하냐? 애 키우는 여자가 맨날 늦게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제가 놀다 온 것도 아니고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돈 벌다 왔잖아요. 그날 처음 잔소리를 시작으로 참아왔던 시어머니 노릇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시면서 제가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따라다니며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제 집이고 집안일도 제 몫이라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머님이 계시던 안 계시던 제가 하던 일이었거든요. 가만 놔두면 알아서 하는데 잔소리까지 들어가며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이랑 살기 싫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외근 나갔다가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라는 말을 듣고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에 들어갔었거든요. 현관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머님이 뭘 찾으시는지 집안을 온통 뒤집어 놓고 계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 못 찾으세요? 제가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온 집안 서랍을 다 열어놨더라고요. 심지어 안방에 옷장까지 다 열어놨길래 어머님을 붙들고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 집 문서 땅 문서 어쨌냐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겁니다. 내 집문서 너가 숨겼냐? 네가 감히 도둑질을 해? 저한테 집 문서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우셨어요. 지금까지 어머님 집 문서 땅 문서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나한테 없다고 말해도 믿지 않으시고 저희 집만 계속 뒤지고 다녔습니다. 결국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어머님을 붙들어 말렸고 집 문서를 왜 찾으시냐 물어봤더니 둘째 줘야 한다시네요. 평소 어머님 생활하시는 걸 봐서 치매는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멀쩡히 있다가 남은 집이며 땅이며 어머님 앞으로 있는 재산들을 둘째 앞으로 줘야 한다고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했죠.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전화해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 물어도 자긴 모른다고만 대답하고 어머님은 막무가내로 저희한테 집 문서 내놓으랍니다. 진짜 제가 눈으로 구경이라도 했거나 숨겨놓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진 않죠. 남편도 인내심의 한계가 왔는지 시어머니를 붙들고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한밤중에 차에 태워서 시골 어머님 집으로 데려다 놓고 돌아왔어요. 짐도 다 정리해서 새벽에 가져다 드렸고 앞으로는 알아서 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을 그렇게 돌려보냈더니 첫째 둘째한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번 너가 맡아서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되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길래 남편이 다 필요 없으니 앞으로는 형 누나들이 알아서 어머님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가 자식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머님 재산을 저희한테 못 나눠주겠다 말하더군요. 어차피 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오만정이 떨어져서 니들 알아서 하라 했습니다. 어머님도 그 시골 동네에 어떻게 소문을 냈는지 며칠 후에 동네 이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시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내다버리면 못 쓴다고 나무랬습니다. 저희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도 받아먹고 내다버렸으면 진짜 억울하지는 않겠어요. 어머님도 뭔가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것 같고 그렇지 않고서야 저희한테 이렇게 대할 이유가 없다 싶어요. 시댁 형제들은 지금도 저희한테 전화해서 다시 어머님 모셔가라고 입으로만 떠들지 자기들이 어떻게 나서서 해결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애초에 어머님을 우리 집에 들이는 게 아닌데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지만 저도 그때는 동의했으니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죠. 지난 주말에는 첫째 신우한테서 직접 전화가 오더니 저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면서 자기들은 절대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고 인터넷이나 뉴스 신문 기자들한테 연락해서 저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릴 생각이랍니다. 늙은 노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시골에 내다버렸다면서요. 저희가 길바닥에 내다버린 것도 아니고 원래 사시던 집으로 곱게 모셔다 드렸는데 저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요. 어쨌든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쳐서 단체 행동을 하겠다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젠 저 집안일에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상담까지 받아봤는데 저희는 이번 일에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오히려 재산 문제에 대해 소송으로 해결해볼 여지가 있다더군요.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혹시 첫째, 둘째가 이 사연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니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그쪽에서 더럽게 나오면 저희도 똑같이 더럽게 나갈 수밖에 없죠. 어머님은 시골에서 아직도 저희 욕하면서 혼자 지내세요. 그렇게 싸고 돌고 못 퍼줘서 안달난 첫째 둘째는 데려갈 생각도 안 하는데도 저희만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시죠. 차라리 이젠 잘 됐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시댁에 신경 쓸 이유도 없고 말도 섞기 싫어요. 법대로 하면 저도 더 이상은 참고 있지 않을 겁니다. 몇 푼 안 되는 돈까지 전부 다 퍼주고 혼자 시골에서 그렇게 사시길 바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